산과 염기의 정의는 몇 개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산의 정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산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냥 신맛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H 플러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면 잠깐 보면서 강의를 해볼게요. 다른 건 몰라도 산이잖아요. 산은 그냥 H 플러스가 있으면 산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온화를 잘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원래 공유결합은 이온화가 안 되는 거거든?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돼요. 그러니까 물에 안 들어가면 이온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 한번 볼게. HCl이야. 근데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야. 그럼 H 플러스 보이죠? 그 다음에 H2SO4야. 이런 거는 물에 들어가면 E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됐니? 그 다음에 HNO3야. 그럼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 NO3 E 마이너스 1가야. 또 재밌는 게요. CH3COOH 좀 복잡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아세트산이라 그래. 이름 많이 들어봤지? 아세트산. 얘가 물에 들어가면 요 H가 빠져나오는 거야. H 플러스 더하기 CH3COO 마이너스야. 이거는 특별하게 길어서 앞에가 좀 길어요. 됐니? 그럼 얘도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 H 플러스가 있고 H 플러스가 있고 H 플러스가 있고 H 플러스가 있죠. 다 H 플러스가 있지. 그래서 이거는 산이라고 하고, 산에서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 게 바로 산성입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산성이야. 아시겠어요? H 플러스가 있으면 산이에요. 됐니? 이해갔지? 그럼 H 플러스가 있을 때 공통적인 성질이 1번 뭐냐? 신맛이 난다는 거야. 신맛이 난다. 1번 신맛이 난다. 너 프린터 없어? 이 프린터 없어? 저 가져가. 신맛이 난다. 2번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금속과 H 플러스 산이 반응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수소기체가 나와요. 금속과 H 플러스가 반응하면 무조건 수소기체가 나와. 외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왜 수소기체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볼 거니까 잘 보세요. 금속 M이라고 있죠. 금속 M은 N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N개가 나오겠지. 쉽게 얘기할까 그냥? M이 M2가 플러스라고 치자. Mg 말고 M2가 플러스라고 치자. 그럼 전자 몇 개 나오니? 2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물속에 H 플러스가 2개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자 2개가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 만나서 수소기체가 나오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래서 금속과 산이 만나면 수소기체가 나와. 모든 금속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각각의 산에 특징이 있거든요. 뭐 염산, 황산, 질산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H 플러스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왼쪽 양이온이지. 그럼 여기가 A 마이너스라고 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음이온 때문에. 산의 음이온 때문에 각각 공통적인 성질에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건 음이온 때문이야. 됐니? 좀 결론 봅시다. 여기 보세요. 뭐 시트르산 이런 건 나중에 외우시고 지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외울 거는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일단 4개만 외우세요. 그리고 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 공통적인 성질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 음이온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네. 좀 데스크 가서 달라 그래 봐. 너무 아프면 엄마한테 전화해. 먼저 가도 돼. 어차피 녹화해 놓을 거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산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수용액에서 다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수용액에서 전류가 흘러요. 이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원래 공유 결합은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수용액에서. 근데 얘는 흘러요. 왜 그러냐면 전류가 흐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산은 이온이 생겼어, 안 생겼어? 지금 생기죠. 그러니까 이온이 생기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자, 또 다섯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CO3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CO3가 보이면 얘랑 산이랑 만나잖아? 그럼 여기서 CO2가 발생을 시켜요. 다시 한번, CO3가 보이는 물질이 있으면 CO2가 나와요. 산과 만나면. 예를 들어 볼게요. Na2CO3가 있거나 CaCO3거나, 이거 뭐야? 아까 탄산칼슘이라고 그랬죠? 탄산칼슘이 사실은 달걀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a2CO3는 뭐냐면 비누,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 있죠? 혹은 NaHCO3 이런 애들이 있으면 CO3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CO2가 나와요. 이런 것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알겠니? 근데 그 말을 여기만 좀 동그라미 쳐보자, 얘들아. 석회석, 대리석, 방해석 다 CaCO3예요. 조개 껍데기 CaCO3고요. 달걀 껍데기 다 CaCO3예요. 다 주성분이. 석회석, 대리석, 방해석, 지구과학에서 이런 게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되겠죠. 융합이 될 때 이런 말 나올 거야. 아마 지구과학하고 화학하고 통합시킬 때. 석회석, 방해석, 대리석. 그때 CO2가 나온다. 됐니? 자, 여기 보시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되면 수소기차 나온다고 했잖아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야 돼요. 반응성이 작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건 안 나와요. 불이라든지 은 같은 건 안 나오거든. 안 나오는데 그건 지금 외우지 말자고. 헷갈리니까. 알겠니? 끝났어요. 이게 산의 특징이야. 됐지? 자, 그럼 몇 가지만 더 해보자. 자, 일반적으로 산을 HA라고 둡시다. HA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H 플러스 A 마이너스가 되지. 그렇죠? H 플러스 A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외워두는 게 뭐냐면, 산인, 약은 없어? 약국 어디인 줄 알아? 난 몰라. 이 동네 사람이 아니야. 약 먹고 와. 산인지 염기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 지시약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지시약은 영어로 인디케이터라서 산인지 염기인지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시약은 리트머스거든요. 리트머스. 리트머스는 붉은색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산 이렇게 외우면 돼요. 붉은 산. 그러면 푸른색은 뭘까요? 푸른색. 푸른색은 염기겠죠. 이런 건 니네 배우지 않았냐? 중학교 때? 다시 한번, 붉은 산 이렇게 외우는 거야. 무슨 산? 붉은 산. 그러면 산성이야. 그리고 푸른색은 염기성이에요. 우리 푸른색이 또 구리가 있으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구리 이온이 있으니까. 붉은 산 이렇게. 그 다음에 지시약으로 이제 PP라고 써요. PP. PP는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 페놀, 푸탈레인 용액이에요. 페놀 푸탈레인 용액. 페노프탈레인 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에모. 에모는 우리말로는 메틸 오렌지 이렇게 불러요. 메틸 오렌지. BTB는 뭐냐면요. BTB는 브로모, 까먹었다. 브로모 T가 뭐지? 블루인데? 브로모, 티몰. 까먹었다. 잠깐. 티몰 블루용액. 브로모 티몰 블루용액이거든? 대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얘들아, PP가 제일 많이 나와요. PP. 자, 지시약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산성, 중성, 염기성을 표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PP, MO, BTB. MO가 이제 미들 해갖고 가운데 있다 생각하면 돼요. PP, MO, BTB. 자, 외웠어요? 순서대로 PP, MO, BTB. 그리고 산성, 중성, 염기성. PP, MO, BTB, 산성, 중성, 염기성. PP, MO, BTB,
산성, 중성, 염기성. 다 외웠죠? 자, 갑니다. 산성일 때는요, 그냥 빨 이렇게 외우면 돼요. 빨. 그 다음에 빨이 일로 와서 빨, 노. 그 다음에 노초파. 그러니까 빨주노초파남보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 배웠어요?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 됐니? 괜찮니?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 됐니? 자,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보세요, 한번. 일반적으로다가 이런 실험 많이 해요. 이렇게 실험 장치를 갖고 와서 한쪽은 플러스 극을 달고요, 한쪽은 마이너스 극을 달아요.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뭘 뿌리냐면은 KNO3, 우리말로는 질산 칼륨 용액을 뿌려요. 뿌리는 이유는 좀 더 설명해 줄게. 그 얘도 K 플러스가 되고 NO3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K 플러스 이온이 있고 NO3 마이너스 있을 거야. 그러면 플러스 극이면 누가 움직여? 마이너스가 움직이죠. 마이너스에는 어디로 움직여? 플러스 이온이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이거는 전해질이라고 그래요. 전해질.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물질, 전해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해질 들어봤니? 전해질? 너희들 저기 병원 가면 수액 맞죠? 수액이 전해질이야. 이온이 막 들어있는 물질이야. 몸을 이온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는 거야. 전해질이거든. 질산칼륨이 전해질인데 얘네 역할은 뭐냐면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색깔이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얘네는 색깔이 둘 다 없는 애들이에요. 됐지? 자, 여기다가 뭔지 모르지만 HA라는 거를 똑 떨어뜨렸어요. 가운데다가. 그러면 HA는 얘들아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겠죠. 그러면 H 플러스는 어디로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H 플러스가. A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겠죠. 됐지?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자, 여기다가 자 보세요. 요 종이가 그냥 예사 종이가 아니라 요 종이가 만약에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였다면,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였다면 지금 다 푸른색일 거 아니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쪽으로 붉은색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왜 그래요? H 플러스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얘는 산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요 실험 과정 산성 염기성을 찾는 겁니다.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뿌려놨다는 얘기는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산성이 지나가는 걸 보고 싶었던 거야. 됐지? 그래서 바로 응용 들어가도 괜찮니? 바로 응용이야. 똑같은데 얘들아 잘 봐라. 이거 똑같은데 뭔지 모르지만 NaOH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되어 있겠죠. 일로 가는 건 지금 Na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OH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인데 이번에는 푸른색이 아니고 붉은색을 갖고 실험했다고 치자. 그러면 파란색이 어느 쪽으로 가? 이쪽으로 파란색이 생기겠죠. 왜냐면 파란색이 OH 마이너스니까. 아까 붉은 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붉은색이 산성이라고, 푸른색은 염기성이야. 그러니까 붉은색에다가 있을 때 푸른색이 이동하는 걸 봐야 이동한 걸 볼 수 있지. 붉은색이 계속 붉어지면 이동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해갔어요? 이렇게만 보면 이따가 실험 내용을 알 수가 있어. 한번 보여줬어요. 자, 염기성 갑니다.
염기성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맛이 나냐면, 맛으로 보면은 쓴맛이 나요. 쓴맛이 나고, 특징이 뭐냐면 단백질을 녹이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단백질을 녹인다. 단백질 녹인다. 단백질 녹인다는 표현이 뭐냐면 만지면 미끈미끈하다는 얘기예요. 비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누. 됐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NaOH죠? NaOH니까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석회수다. OH 마이너스. 그치? 이게 뭐예요? 염기의 공통적인 이온이에요. 공통적인 이온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쓴맛이 나고요. 전류가 흘러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그 단백질을 녹이니까 미끈미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껍데기를 벗긴 달걀을 넣으면 달걀 단백질이잖아요. 그 단백질이 녹아갖고 얘가 쭈그러들어요. 작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됐니? 그리고 금속과는 원칙적으로는 반응을 안 해요. 금속과는 원칙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데 가끔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알았니?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빨간색 있죠? 아라주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라주납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 얘기할 게 아니야.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밑에 지시약 나오죠? 자, 표에 지시약 나오죠, 여러분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야. 푸른색은 생각하지 말고 붉은색만 먼저 봐. 붉은색이 뭐야? 산성이구나. 그럼 푸른색은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붉은색은 산성일 때 붉은색, 중성일 때도 붉은색, 염기성일 때는 푸른색으로 바뀌겠죠. 중성일 때는 왜? 그냥 중성에 있는 종이 색깔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는 산성일 때는 다시 붉은색, 중성일 때는 푸른색, 염기성은 푸른색. 됐니? 괜찮아? 자, 외운다. 무, 무, 빨. 자, 겹쳐서 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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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파. 외울 수 있죠? 무, 무, 빨, 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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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파. 무, 무, 빨, 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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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파. 무, 무, 빨, 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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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파. 무, 무, 빨, 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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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로그 배우셨어요? 혹시 로그? 로그 뭔지 알아? 할지 몰라요? 잠깐만 수학 잠깐만 해볼게. 10의 마이너스 7, 10의 마이너스 6, 10의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2, 10의 마이너스 1. 이거 매번 쓰기 귀찮잖아요. 지수는 알죠? 이건 뭔지.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로그를 붙이는 거예요. 로그를 붙이면 로그 10을 붙이면 10이 날라가. 이게 1이야. 그래서 이게 앞으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7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 로그를 붙이면 날라가고 6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자, 로그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10이 날라가면서 3이 되는 거예요. 로그를 붙이면 날라가고 2가 됩니다. 로그 붙이면 날라가고 1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게 있어.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7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요. 그런 게 있다. 어렵지? 몰라도 돼. 그러면은. 근데 이것만 기억해. pH라는 게 있어요. pH. pH는 뭐냐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수치로 알려주는 거예요. pH. 영어로는 power of hydrogen의 약자기도 합니다. 수소 이온의 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얘는 0부터 어디까지? 14까지가 범위야. 그래서 가운데가 7이잖아 얘들아. 그럼 7이 중성인 거야. pH 7이 중성이에요. 계산은 못해도 알아만 두세요. 그럼 0은 뭐냐? 그럼 0은 강한 산성이야. 강산. 그 다음에 14는요 강염기야. 강산 강염기야. 됐니? 그래서 0쪽으로 갈수록 강산이고요 14쪽으로 갈수록 강염기야. 근데 pH가 있으면 pOH도 있거든요. pH하고 pOH는 합쳐서 14가 돼야 돼. 그래서 pOH는 14부터 7까지 7부터 0까지야.
그래서 여기가 강산이겠죠. 그럼 14가. 어차피 요 라인만 맞추면 돼요. 그림 잘 봐봐. 여기 보이죠? 이렇게 7 이렇게 알아만 두세요. 그냥. 됐니? 알아만 두세요. 일단 천천히 해보자. 자, 왜 이렇게 되게 많죠? 여기 오니까. 자, 실험 과정 좀 볼래요?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거 실험이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을 깔아놨어요. 그럼 붉게 변했지. 그럼 이쪽으로 지금 H 플러스가 오고 있다는 거야. 됐니? 푸른색을 깔아놨어. 근데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대. 그럼 누가 오고 있다는 얘기야? H 플러스가 오고 있는 거야.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겠지. 이해갔죠, 여러분들?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이 정도?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유형 분석 좀 잠깐 보자. 저 선생님 먼저 설명해 줄게.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얘는 그냥 전해질이야. 전해질이 뭐라고? 단순히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물질인 것 뿐이에요. 전해질이 뭐라고? 전류를 통하게 해주는, 전기가 통해 움직일 거 아니야. H 플러스가 그냥 이동하지는 않는단 말이지. 대신 색깔이 있어 없어? 없겠지. 써볼게.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항상 쓰는 연습 하시고, 염산이 다가왔어요. 근데 어디가 플러스야? 지금 왼쪽이 플러스죠. 그쵸? 그러니까 염산이 H 플러스가 왼쪽으로 가겠구나 정도까지는 기억해 줘야 돼요. 됐니? 괜찮아? 그런데 대신 묽은 황산을 썼어요. 황산을 쓰더라도 SO4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E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쪽으로 가겠구나. 이쪽의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 붉은색으로 좀 바뀌겠죠. 그쵸? 됐니? 이해갔어?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질산칼륨 KNO3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야지 쓰는 거잖아요. 없으면 못 쓰죠. 이거 하려고 넣은 거잖아. 이 실험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야 된다. 괜찮아요? 안 되죠. 푸른색을 써야겠죠. 그래야 이동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됐지?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는 마이너스 쪽에서 일어난다. 맞죠? 염화이온 Cl-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플러스 쪽으로 가야겠죠. 그쵸? 맞는 표현입니다. 묽은 황산을 실험해도요, 결과가 어떻게 돼? 같지요. 됐니? 전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그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H 플러스 반대로 가겠죠. 색 변화는 오른쪽에서 일어나야겠죠. 됐지?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수소 이온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산의 종류를 바뀌어도 변화가 없으니까 실험에는. 어때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산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와 음이온으로 이온화한다. Yes, no. 맞는 표현이죠. 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른 까닭은 산의 양이온 때문이야, 음이온 때문이야. 산의 양이온은 H 플러스거든요. 이거는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음이온 때문인 거죠. 됐니? 이해갔어?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 내놓음으로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맞죠? 정답 몇 번이야? 4번. 선생님이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고 있거든. 자, 보자고. 한번 2번.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설명이다. 자, 산성과 염기성의 공통적인 걸 짝지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공통적인 것도 찾고 한번 해볼게요. 산성만 나타내는 건 뭐야? 쓴맛은 뭐니? 그건 염기성이죠. 단백질을 녹이는 것도 염기성인 거죠. 여러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 발생하는 건 산성이죠.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서 생기는 거는 공통적인 거, 둘 다 하는 거죠. 달걀 껍데기 CaCO3예요. 반응해서
CO2 기체 나오는 거는 산성인 거죠. 됐니? 그래서 가와 나가 염기성이고요. 다와 마가 산성이고요. 공통적인 걸 나옵니다. 정답 5번. 알 수 있겠어요? 자, 3번 갑니다. 산과 염기의 이온화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두 개 고르세요. 1번 맞아요? 맞으면 동그라미. 2번 맞습니까? 2번 맞아요? 자, 2번은 H2SO4잖아. 이렇게 작게 2가 있잖니? 작게 2가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SO4 -2-. 이게 좀 어려워. 자, 또 한번 볼게요. H2CO3잖아요. 저 작은 2가 있으면 이건 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2H 플러스 CO3 2-. 잠깐 여기서 선생님, 이해는 했는데요. 왜 얘는 4는 안 튀어나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는 튀어나가는데 왜 4는 안 튀어나가요? 근데 SO4가 한 덩어리야. CO3가 한 덩어리라고. 이거는 이름은 황산이온.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황산이온, 얘는 탄산이온. 자,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HNO3도 한번 해보자. 안 나왔지만. 여기는 H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죠? 여기 한 덩어리. 한 덩어리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4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CaOH2죠. 이거 아까 석회수였지. 그럼 CA는 몇 가 플러스냐? 몇 쪽이야? 2쪽이잖아요. 2가 플러스. 근데 가로가 있는 건 뭐냐면 가로 안에가 뭔지 모르지만 2OH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 안에가 1가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가로 없는 거는 한 덩어리인 거고요. 가로가 있으면 그 안에 게 두 개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그 안에 게 두 개 있다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잘 나오는 건데요. 좀 외워주세요. 얘는 에탄올이라 불러요. C2H5OH. 이건 에탄올이라 부르고,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님 약주 드시잖아요. 이게 술입니다. 술. 혹은 여러분들 그 손소독제 있잖아요. 그것도 요거예요. 알코올은 이렇게 이온화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코올은 이온화가 안 돼요. OH 있다고 해서 이온화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코올은 뭐가 안 된다? 이온화가 안 된다. 알코올은 이온화가 안 된다. OH 보인다고 다 썰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거. 이거 아까 뭐라 그랬지, 이름이? 아세트산이라겠죠? 아세트산, 식초. CH3COOH. 근데 이때 요 H가 빠져나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얘는 정확한 표현 써볼게요. CH3COO-H 플러스.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세트산. 알았죠? OH 나오면 안 돼. 됐죠? 이거 꼭 유형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요것만 보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고2죠. 그리고 3월이지만 15번이에요. 20번까지 있거든, 문제가. 그러니까 나름 난이도가 있다는 문제야. 같이 한번 가볼게. 비커에 식초 동그라미 치고, 식초 동그라미 치고, 식초 동그라미 쳤으면 CH3COOH를 써주는 게 너무 좋아요. 얘가 뭐예요? 산성이죠. 그쵸?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데워본 후 관찰했더니 어떤 색이 나와요? 당연히 붉은색이 나오겠죠. 왜냐면 산성이니까. 안 봐도 알아. 그럼 기억은 뭐예요? 붉은색으로 변화하였다가 적절한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가 뭐였죠, 여러분들? CaCO3였죠. 탄산칼슘. 탄산칼슘과 산이 만나면 뭐가 나간다 그랬지? 탄산칼슘과 산이 만나면 뭐가 나간다 그랬지? 이산화탄소가 나간다 그랬죠? 수소기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예요. 됐니? 그래서 식초에는 H 플러스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다. 원래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수소기체 이거 헷갈리거든요. 수소기체 아니야.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수소기체 아닙니다.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그리고 옆에다 적어두세요. CO3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CO3 원래 E-인데 이렇게 써놓자. CO3 E-가 보이잖아. 이때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산과 반응하면 CO2가 나와요. 됐지?
산과 반응하면 CO2가 나가. 두 번째, 가열하잖아요. 그것도 CO2가 나가. 가열하면 CO2가 나가. 자,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달고나 해보셨어요? 달고나 어릴 때 한번 해봤어, 이게? 달고나 하면 설탕을 그냥 녹이는 거잖아, 이렇게. 노랗게 녹이는 거죠, 이렇게. 녹을 거야, 이렇게. 녹는데,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 뭔가를 탁탁 넣죠, 그쵸? 하얀 가루 넣죠? 그게 바로 NaHCO3예요. 베이킹소다라고 하는 거. 원래 이름은 소다야. 소다인데, 베이킹이라고 하는 빵 만들 때 쓰는 소다라 쓰면 돼요. 이거 소다라고 써요. 혹은 탄산수도 나트륨. 넣으면 뜨겁잖아. 여기서 뭐가 나와? CO2가 나간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또, 빵 있죠, 빵. 빵을 반죽을 해놨어. 반죽을 해놓을 때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 베이킹 소다를 집어넣어요. 원래는 이제 이스트라는 걸 집어넣는데, 그거 원래 발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를 집어넣어. 그럼 구우면 어떻게 돼요? 빵이 부풀어 오르죠. 훅 부풀어 오르잖아. 그치? 그래서 니네 식빵 사면 되게 웃긴 게 식빵에 이게 머리가 항상 3개 아니냐? 이게 왜 머리가 3개인 줄 알아? 식빵 머리 3개? 모르죠? 식빵 사면 대부분 다 머리가 볼록볼록 3개지. 혹은 4개도 있고 볼록볼록 머리가 있잖아. 그 머리는 뭘까? 이건 되게 재밌는 건데 사실은 빵 만들 때 틀을 만들어. 이 틀에서 덩어리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넣기 때문에 이거 부풀어 올라서 서로 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두 덩어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2개겠지. 그 이유예요. 그냥 얼만큼 덩어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빵 드실 때 보면 이렇게 가끔 보면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들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이런 거 말고 동네 맛있는 빵집 있잖아. 그런 빵집 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빵에서 구멍 난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툭 꺼진 데가 있지 않아? 식빵 하다 보면 잼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잼 많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런 거 보이죠? 이런 게 뭐냐면 이스트라고 하는 아까 전에 NaHCO3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잘 안 퍼져갖고 한 곳에 모인 거예요. 한 곳에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산탄소가 많이 나오죠. 이산탄소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많이 부풀죠. 그래서 거기가 뽕 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옛날에는 선생님 어릴 때는요, 식빵도 다 저희 빵 주인이 반죽을 했다고.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손으로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빵이 구멍이 뽕뽕 뚫린 그런 빵집은 주인이 많이 안 친 거야. 게으른 주인이야. 그렇게 알았다고. 지금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CO3가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 가열하거나 산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CO2 나온다고.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됐니? 자, 여기까지 산염기를 조사를 했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어마무시한 걸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노트 좀 꺼내시고 오늘 프린트 뒤에 꺼내도 괜찮고요. 노트 하나 꺼내시고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너희들하고 같이 공부할 건데 어쩌면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시간일 수가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중화 반응을 공부할 거고요. 오늘 끝나기 한 30분 남겨놓고 물리를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어요.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는데 다음 주가 27일이고요. 그 다음 주가 3일, 10일, 그 다음에 17일입니다. 아마 오늘이 3번째 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이때가 중화 반응을 할 거고, 여기서도 중화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화학만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물리를 같이 병행할 겁니다. 같이 이렇게. 이미 프린트는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니네 지난번 이거 같은 거 줄까라고 너희들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할 거예요.
생명에서 DNA 파트를 할 거거든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DNA 파트 할 거고, 그 다음에 총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아마 전기 파트를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여기도 다시 전기 파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겹치기. 물리는 절대 한 방에 안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아, 내가 통합과학을 주요 단어는 다 들었다. 제가 안 한 것들 몇 개가 있어요. 뭐 반도체라든지 생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들으면 알아. 그다음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한 것도 있죠. 뭐가 있었어요? 수권, 기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봐도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총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엘니뇨라든지 라니냐를 할 건지 사실 지구과학 파트는 좀 들으면 금방 알아요. 얘네 해령 해구 같은 것도 알아 다.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물리화학을 제대로 해야지 맞지 않은가라는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프린트 만드는데 어려워 죽겠어 아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빌드업은 다 돼 있어요. 이따 보면 알아요. 이게 이거였네. 이제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원장님이 나를 12월까지 쓰려고 할 거야. 근데 제가 17일까지만 강의하고 다른 반을 모집하던가 그럴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휴가를 가야죠. 오케이?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쌤이 여기서 더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 말씀드렸고 강의 내용 들어갑니다. 중화 반응이 뭐냐면요, 중화 요리가 아니야. 산에 염기에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이 되고 물이 되는 반응이 중화 반응이에요. 이때 열도 나옵니다. 열도 나와요. 이거 중화열이라고 그래. 뜨거워져요. 다시 한번,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이 되고 물이 되는 반응이야. 뭐가 된다고?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이 되고 물이 되는 반응이야.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뭐야? 염이죠. 염. 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alt 이렇게 불러요. 소금이잖아. 그래요. 소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염소라는 게 있거든요. 염소? 근데 영어로는 염소, 우리 말로 염소니만 영어로는 클로라인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가 누가 만들었냐면 험프리 데이비라는 선생님이 이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발견했는데 얘의 이름을 뭐로 지었냐? 얘 이름이 원래 할로젠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할로젠은 그게 아닌데? 할로젠은 뭐예요? 17족 원소를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 발견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염소는 말이야, 양이온을 만나면 소금이 돼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할로라는 뜻이 뭐냐면 소금이란 뜻이에요. 젠은 뭐냐면 만들다, 메이크란 뜻이에요. 만들다. 그러니까 소금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생각한 거야, CL을. 그래서 할로젠 그랬어, 옛날에는. 1800년도의 중반에는요. 그런데 사실은 CL만 되는 거지 F나 BR은 아니란 말이에요. 에이, 이 이름을 조개 이름으로 주자, 할로젠을. 주고 얘는 염소를 클로라이드 혹은 염소 이런 말로 바꾼 거예요. 염소도요, 염이 뭐야? 이게 염이 소금 염자예요. 소금이 되는 원소다 해서 염소야. 염소가 아니고. 그 염이 바로 여기 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뜻은, 작은 뜻은 소금이지만 큰 뜻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 있는 것은 또 염이라고도 불러요. 알았니?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 있는 것을 염이라고도 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고도 해요. 알았죠? 옛날에는 소금이 엄청난 경제력이에요. 지금의 석유와 같은 거야.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만 더 가볼게요, 이제.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은 알았고요.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중화 반응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HA가 산이죠. HCl로 아까 그냥 가장 많이 나온 걸 할게요.
HCl이 산이고요. NaOH가 염기예요. 자, 우리말로는 뭐야 이게? 염산. 여기는 수산화 나트륨. 한글도 이해하셔야 돼.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온화 시킬 줄 알아야 돼요. HCl 어떻게 이온화 되지?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온화 되죠. 됐니? NaOH는 어떻게 이온화 되지?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이온화 됩니다. 자, 근데 주목. 선생님 봐봐. 진짜 니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화학을 잘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또다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 이거는 이온결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겠는데요. 얘는 공유결합인데 왜 이렇게 돼요? 원래 공유결합은 안 쪼개지잖아요. 원래 공유결합은 액체에서 전기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 산만 예외로 물에 들어가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물에 안 들어가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야. HCl의 원래 이름은 염화수소입니다. 염화수소고요. 사실 얘는 공기 중에서 기체예요. 되게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염화수소가 얘들아 물과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염산이라는 단어로 불러주고요. HCl 사실은 AQ예요. 이 표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됐니? NaOH도 AQ입니다. 원래 고체는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얘도 AQ고 이제 AQ를 제가 생략할 건데 얘네들이 지금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된 상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HCl은 물에 들어가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물은 생략합니다. 이제 NaOH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HA라고 하면 H 플러스 A 마이너스. 괜찮아요? 자, BOH면 어떻게 돼요? B 플러스 OH 마이너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얘네들이 사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꺼번에. 그러면 끼리끼리 만나요.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만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만나겠죠. 그러면 H 플러스는 누구랑 만나요? OH 마이너스랑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죠? 얘가 뭐가 돼요? 물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 열이 발생합니다. 이때 열을 우리가 중화열 이렇게 불러요. 중화열. 됐니? 중화열. 괜찮아? 아랫 반응도 H하고 OH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물 되겠죠? 중화열 나오겠죠. 그쵸? 중화열 나옵니다. 중화열. 됐지? 그러면 자, 주목하세요. NA하고 CL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사실은 만나 있지만 헤어져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Q니까 어때? 물속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만난 거야. 이해 갔어요? 턱 하고 결합된 게 아니야. 결합되면 앙금이 돼요. 근데 화학에서는 앙금을 표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써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B 플러스하고 A가 있잖아요. 얘들이 턱 만나는 게 아니고 BA로 그냥 있는 거야. 그걸 AQ라고 써준다고. 됐지? 그럼 그림을 좀 볼게요. 그러면 그림으로 표시하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그리고 들어온 거야. 누가 들어와? B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면 얘네 둘은 만나갖고 뭐가 돼버려? 물이 돼버린다고. 물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모습이냐? 반응 끝나잖아요. 그럼 물이 생겼고 물속에 B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됐니? 이거를 화학에서는 어떻게 써주냐면 HA 더하기 BOH가 만나서 BA가 됐고 AQ로 써줍니다. 더하기 물 이렇게 쓰는데 AQ를 안 써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니? 실제로 얘가 앙금이, 이게 염인데 앙금이 되면 앙금이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없으면 그냥 물속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만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이렇게 물속에 H 플러스가 4개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Cl 마이너스도 역시 4개가 똑같이 있겠죠. 총 이온이 몇 개야? 8개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비커에 Na 플러스 1개와 OH 마이너스 1개가 일로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OH 마이너스와 H 플러스가 물 되겠죠. 그래서 물이 하나가 생깁니다. 물이 하나가 생기고요. 나머지 H 플러스는 그대로 있겠죠. 3개가. 그렇죠. 그리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누가 채워져요? 그래서 반응에서 있었던 Na 플러스가 채워지죠. 자, 봐봐. 처음에 플러스 4고 마이너스 4죠? 합이 0이죠? 됐죠? 수용액 얘도 합이 0이 돼야 돼서 얘가 채워준 거야. 플러스로. 알겠니? 이해 갔어? NA가 들어와서 얘 없애고 그 자리에 얘가 그냥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 생기고. 전체 이온수는 변함이 없죠. 전체 이온수 잘 세야 돼. 변함이 없죠. 8개입니다. 자, 또 한 번 들어옵니다. NA가 또 한 번 들어와. 여기다가 또 한 번 들어온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럼 또 한 번 들어오면 얘는 누구랑? 얘랑 반응해서 뭐야? 물 돼버리겠죠? 그리고 요 하나 비었으니까 NA가 하나 더 채워주겠죠? 이렇게? 전체 이온수 변함이 없죠? 자, 처음에는 산이야. 얘도 산이야. 왜? H 플러스가 보이니까. 그쵸? 계속 갑니다. 또 들어와요. Na 플러스가 조금씩. 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또 없어지겠죠, 얘가. 그래서 얘가 물 됩니다. 그리고 NA가 또 생기겠죠, 이렇게. 됐니? 아직도 산성이 있죠.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자, 마지막. 한 번 더 들어와. 한 번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 얘가 사라지죠. 얘 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다 됐죠? 그때가 중성이 되는 거야. 됐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 중화라고 해요. 완전 중화. 완전 중화점이 됐어요 라고 할 때가 다 사라질 때가 완전 중화야. 그래도 이온수는 똑같죠. CL-는 어디 가니?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또 집어넣어. 아, 집요한 놈들이네. 또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제는 물이 지금 몇 개 있어. 4개가 생겼고 더 이상 물은 안 생기겠죠. 그리고 Na 플러스가 자 4개가 있었고요. Cl 마이너스가 4개가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제는 Na 플러스 하나 더 증가하죠? 대신 OH 마이너스가 생기죠. 이건 반응을 못하죠. 들어와도 H 플러스가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염기성이 되는 거야. 됐니? 됐어? 이 과정을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다시 봐봐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되게 좋냐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맨날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과학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실험 과정을 그래프로서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프로서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X축, Y축을 먼저 만들어요. X축, Y축을. 자, 먼저 만들고요. 이때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제가 이때는 H 플러스 이온수라고 한번 써볼게요. H 플러스 이온수. 그리고 여기는 들어가는 NaOH의 양이에요. NaOH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잘 몰라. 근데 이때 요령이 뭐냐면 중화점을 만들어놔. 그냥 여기다 딱 가운데다가 여기 중화점이야. 중화점이야. 그러면 H 플러스가 처음에 몇 개 있었냐라고 하면 아무거나 뭐 N개 있었다고 치자. 근데 N개는 어떻게 돼? 점점 가다가 중화점에서 없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쪽까지는 산성이고 여기는 중성이고 여기는 염기성이겠지. 아, 그러겠구나. 됐니? 이번에는 색깔 바꿔볼게요. Cl-라면 어떻게 할까요? Cl-. 그러면 Na 플러스랑 같이 N개도 처음에 같이 출발하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가겠죠. Cl-는. 아까 봤잖아. 반응 안 하고 계속 혼자 있잖아. 이런 거를 또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하냐면 구경꾼 이온 이렇게 불러요. 구경꾼 이온. 됐니? 그럼 H 플러스 같은 거 얘는 뭐라 그래? 얘는 알자 이온 이렇게.
반응에 참여한 건 알자 이온, 참여하지 않은 건 구경꾼 이온 이렇게 불러줘요. 됐냐? 괜찮아? 자, 여기다가 점점점점 해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얘들아, 혹시 그러면 Na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 여기 NaOH 들어왔잖아요. 처음 들어올 때 NaOH는 처음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됐니? 그리고 점점 증가하죠? 증가해서 H 플러스가 사라지는 것만큼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가 Na 플러스. 얘도 사실은 구경꾼 이온이죠? 그쵸? 구경꾼 이온이죠. 왜 구경꾼이에요? 반응 안 했으니까. 됐니? OH-도 볼까요? OH-는 NaOH가 똑같이 1대1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산성 구간에서는 OH가 보여 안 보여?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염기성일 때 이 각도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OH-, 얘는 구경꾼입니다. 왜요? 미안해. 얘는 알자입니다. 알자. 왜요? 여기선 반응할 때 참여해서 없는 거야. 얘는 반응해가지고 서로. 이해갔어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어려워, 얘들아. 쉬운 게 아니야. 잘 봐야 돼. 그래서 집중해야 돼. 똑같이 NaOH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물이 몇 개 생겼는지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가 중화점을 생각하시고 항상 가운데다 중화점 넣는 거야. 2배 정도. 딱 체크해 놓고요. 근데 물은 처음에 있어 없어? 수용액 말고 물이 생성되는 거, 만들어지는 물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요 정도까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게 물입니다. 더 이상 안 생기니까. 우리 아까 전에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물 될 때 열이 발생한다고 했지 않니? 그러면 얘네들 보고 온도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온도? 온도가 어떻게 돼? 초기에 뭐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근데 실험이 점점점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겠지. 왜? 중화 반응 때문에. 물이 발생하는 것만큼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래는 사실 이렇게 식어요. 이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냥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올라도 돼요. 정확하게 내려오는 건 사실 아니야. 이건 틀린 거고요.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그냥 내려온다. 약간 이제 평형을 이룬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아. 됐니? 됐어? 하나만 더 해보자.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려운데 상상하면 보자. 전류는요, 얘기해 줄게요. 전류는 이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흘러요. 알겠죠? 근데 아까 중화점까지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전류예요. 왜 전류는 내려가다 올라갈까? 전체 이온수는 일정한데. 왜 그럴까? 혹시 아시는 분? 전류는 왜 내려가다가 올라가지? 온도는 올라가다, 이게 피크점이 중화점이에요. 근데 왜 내려가다 올라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전류의 역할을 보면 이온의 수가 많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건 맞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수용액의 양도 되게 중요해요. 수용액의 양이 많으면요 잘 안 흘러요. 봐봐, 수영선수야. 내가 수영선수인데 물이 조금밖에 없어. 그럼 슉 갈 거 아니야. 근데 물이 많으면 갈 데가 멀죠.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NaOH가 들어오니까 물의 양이 점점점 사실 많아지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HCl이 있었는데 NaOH가 들어오면 얘가 점점점 부피가 점점점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온이 돌아다니는 그 이온이 움직이면서 저항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내려오는 게 중화점입니다. 아시겠어요? 됐어? 이해 갔어요? 너 이해 안 가? 이해 갔어? 요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한 방에 다 설명해 버렸거든요. 선생님 왜 그랬어요? 다시 하려고. 선생님 스타일 알죠? 오늘 이렇게 한번 해놨어. 다음 주에 얘들아 다시 한번 해볼래? 뻔뻔하게 한다고. 그때 이해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복습을 한다면. 복습할 게 뭐가 있어? 오늘 들은 거 다시 한번 들으면 되지, 강의를. 그죠? 너 머리 많이 아프지? 좀 괜찮아? 집에 가서 다시 강의 들어놨고 오늘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대견해. 선생님 딸도 고2인데 너처럼 공부 안 해.
뭐야 이거. 너처럼만 공부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직업이 이러니까 선행을 많이 시키는데 안 해. 큰딸은 지가 알아서 차지해갖고 막 전교 1등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둘째는 안 한다 잘. 너 앉아있는 것만 해도 용한 거야. 3시간 동안 중학교 2학년이 집중력 있게 앉아있기는 쉽지가 않아. 넌 나중에 크게 될 거야. 대신 몸을 좀 잘 추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선생님이 그러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이거 정리 좀 할게요. 정리 좀 한다. HA를 썼어요. 얘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야? 아, 산이구나. 그쵸? 산이구나. 그 정도? 산이다. 얘는 어떻게 돼요? H 플러스가 되고 A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얘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니까 얘가 산성의 뜻이구나. 얘는 산의 특이한 거니까 산의 각각의 그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개별적인 성질이 있구나. 개별 이렇게 써놓고요. 됐니? 자, 그러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 때문에 무작위로 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얘가 신맛이 나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아, 이거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가지? 이렇게요. 또 CO3E-가 있는 곳에다가 산이 만나면 CO2가 나가지? 요 정도. 요 정도. 가장 중요한 것만 먼저 기억해요. 됐죠?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선생님 더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 이 정도만 일단 해. 오케이, 괜찮니? 그 다음에 BOH. 이거 염기지? 염기. 염기가 영어로 베이스인데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해 줄게요. 이 염기인데 얘는 B 플러스 OH 마이너스니까 아, 얘 때문에 일반적인 공통적인 생기지? 이거 염기성이지? 얘 때문에 각각의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얘는 뭐예요? 쓴맛이 나죠? 쓴맛이 난다. 그 다음에 특징은 뭐예요? 단백질을 녹인다.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건 없어. 아까 좀 많았잖아요. 그건 나중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대. 얘하고 공통점. 뭐가 있냐? 다 전해질이다. 다 전해질이다. 이 표현이 뭐예요?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해질이니까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야. 이온화 구 이렇게요. 끝났어. 끝났다고. 그 다음에 그래? 정말 끝났어? 좀 더 가볼까요? HA와 BOH가 만나면 화살표 H2O가 되고 BA가 되면서 열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요. 이게 무슨 반응이야? 중화 반응이구나. 자, 이거 중화 반응 얘들은 중화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중화 반응이 여러 대가 다 처음부터 다 중화 반응이잖아. 반응하면. 근데 이게 식은 뭐냐면 중화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점.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걸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뒤에 게 앞에 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앞에 거 뒤에 거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HA가 만약에 10ml야. 근데 얘는 20ml가 되었을 때 중화점이 됐대. 그러면 전체 여기는 얼마예요? 30ml겠죠? 근데 이때 발생하는 물의 양은 그냥 무시하는 거야. 아, 발생하는 물의 양은 무시하는구나. 이러면 되게 편해요. 뭐라고요? 발생하는 물의 양은 무시하는구나. 발생하는 물의 양은 무시하는구나. 그럼 이때가 중화점,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 이거. 이거 뭔데 이렇게 두껍지? 느낌이 안 좋아.
이때 발생하는 중하점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중하점입니다. 중하점에서는 전체 30mm가 됐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었잖아요. 그쵸? 괜찮냐? 이 정도 알 수 있었어. 자,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중하점까지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다. 그래프로 표시해 드릴게요.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돼? 중하점까지 있으면 일정하다. 이렇게. 이게 전체 이온수예요. 됐죠?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다. 그리고 중하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건 온도 얘기하는 겁니다. 온도. 괜찮니? 이것도 써볼까? 그 다음에 전체 전류는요, 내려옵니다. 전류는 내려와요. 알았죠? 요것만 꼭 기억합시다. 됐니? 꼭 기억하자고, 이것만. 자,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복습이 되게 하려고 제가 물리편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건 다 배우신 거니까 천천히 제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보세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많이 공부할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 물리 공부하면요, 중력부터 공부하는 게 통합과학입니다. 원래는 힘부터 공부해야 되고, 우리 뭐부터 공부했니, 사실은? 우리는 이동거리 변이부터 공부했잖아요. 기억해보면. 근데 진짜로 통합과학 시작할 때는 중력부터 공부할 가능성이 커요. 중력은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끌어당기는 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구로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중력을 다른 말로는 그냥 만유인력이다, 이런 얘기해요. 만유인력 중에 하나죠. 만유인력 중에 한 개다. 이해갔어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유지하는 거냐? 자, 요 사이의 힘, 서로 같은 힘입니다. F는 K에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근데 중력이니까 이제 G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해요. 근데 위에 걸로 따라하면 M1, M2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구라면 라지 M이 되는 거예요. 절대 불멸의 질량이니까. 됐죠?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해 놨냐면, 실제로 내가 너희들 어디까지 키웠냐면, 야, 이거 지구잖아. 그쵸? 이거는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잖아. 근데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어차피 일정하잖아요. 이 물체가 아무리 큰들 지구보다 크겠어? 그쵸? 그래서 요 G 값하고 R 값하고 요 M 값까지 다 계산해 본들 일정하죠. 요거 빼고. 그렇잖아요. 이게 중력 가속도 G가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9.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됐니? 이해갔어요? 자, 두 힘의 상호작용을 지금 어려운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고 힘의 크기는 같아요. 하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니? 자, 힘의 크기를 재보자. 중력은 두 물체 A, B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힘을 재란 얘기예요. 그쵸? 자, 중력의 크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봐봐. 얘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얘가 크죠. 이거 일정하니까. 재볼까? 그냥 F는 GM 이렇게 해놓고 보자. 얘가 크면 얘도 크잖아. 너무 당연하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짧으면 당연히 커지죠. 제곱으로 커져요, 그건 또. 근데 중력은 말이야, 방향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방향이건 지구 중심 방향, 이거를 이제 연직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죠.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낙하라는 것도 공부를 했었어요.
자유낙하가 뭐냐면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중력만 받으며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즉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는 거야. 이거는 진공이니까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죠. 얘는 깃털이 왜 안 떨어지냐 그러면 저항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이 바뀐 게 아니라고. 그런데 얘들아 잘 봐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구슬의 질량을 1kg, 2kg이라고 하자. 말도 안 되지만 이 깃털은 1kg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구슬과 요거 깃털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같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중력이라고 물어봤으면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그쵸? 뭐가 같은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같니? 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즉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는 같아요. 그래서 F는 mg였죠. 얘는 같잖아. 그럼 얘는 얼마냐? 힘이 2대 1인 거예요. 2뉴턴 1뉴턴이라고 한다면 힘은 중력은 1대 2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같이 떨어져? 떨어지는 거하고 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쵸? 이거 되게 헷갈리지만 떨어지는 거하고 힘이 세다는 거하고 떨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알겠니? 요거를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떨어지는 거하고 힘은 다른 겁니다. 떨어지는 건 뭐예요? 시간과 속력에 관련된 거죠. 이동거리하고. 됐니? 자, 그럼 옆으로 한번 해볼게, 이거를. 자, 설아, 여기까지 했어요. 출발할 때 여기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슬, 이거 깃털. 얘가 1kg, 2kg, 1kg. 자, 시작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요. 근데 가는 거리가 만약에 100m라고 합시다. 너 몇 초 만에 갔니? 10초 만에 갔어요. 너 몇 초 만에 갔니? 저 10초 만에 갔어요. 이게 말이 돼? 돼요. 대신 얘는 자 무거우니까 힘을 많이 밀어야 갈 거 아니에요. 얘는 가벼우니까 뿅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니 이제? 얘는 힘이 많이 드는데 왜 빨리 안 떨어집니까가 아니라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가는데 힘이 더 많이 들어야지 당연히. 무거운 놈을 굴려서 가야 되니까. 얘는 가벼운 놈은 빨리 가면 되는 거고 힘이 적게 들겠죠. 이해 갔어요? 저항이 없다면. 됐니? 옆으로 보면 되게 편한데 위로 보면 되게 헷갈려요. 오케이? 자, 보충 설명해 봅시다.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야.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왜냐면 이거는 중학교 과정도 있긴 하지만 조금 부족하고 사실은 통과, 이번에 개정된 통과에는 빠져버렸습니다. 예전 통과에는 있어요. 근데 빠졌는데 아마 문항에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이걸 강조했던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동거리는 실제 간 거리죠. 변이는 뭐냐? 처음과 나중만 보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한번. 내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는데 100m 트랙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냐? 그럼 100m 이동한 거야. 근데 변이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출발, 도착, 이동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변이는 뭐예요? 0m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30m를 갔고요. 그 다음에 40m를 가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자. 돌아와서 이거 피타고라스가 안 되네. 아이씨, 미안하다. 되게 잘난 척했다. 자, 이렇게 30m를 가고요. 이렇게 40m를 가고 다시 이렇게 30m 돌아왔어요. 그럼 총 이동거리는 얼마야? 100m가 되겠죠. 근데 변이는 몇이에요? 0이 되겠죠. 됐니?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 설명하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속력과 속도가 있는데 속력이 이동거리입니다. 속력이 이동거리예요. 됐어? 못 외우면 이력 이렇게 외우면 돼요. 됐죠? 속도가 변이에요. 그런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없어요. 빠졌다고.
나올 거야. 근데 아마 선생님들이 그거 안 내고는 변별력을 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낼 거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선상에서 그냥 이동하잖아요. 이때는 속력과 속도를 같이 써도 괜찮죠. 어차피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학에서는요, 원자와 원소를 같이 쓸 때가 있어요. C 더하기 O2가 CO2가 될 때, 야, 이때 얘가 원자냐 원소냐 상관없어요. 같아요. 이때는 다르죠. 원소는 한 종류고 원자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변이, 속도는 이동거리. 아유, 거꾸로 했다. 속력이 이동거리, 속도가 변이라고 하시면 돼요. 됐니? 사실 우리는 평균을 많이 씁니다. 미터 퍼 세크고요. 좀만 더 가볼게요.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등속 운동인데, 등속이 뭐야? 속도가 일정하다. 방향이 없으니까 속력, 속도 같이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등속 운동이라고 하면, 선생님 그려볼게요. 지금 그래프를 짠짠. 아이고, 이게 너무 많이 하진 않아. 이제 외울 정도로. 얘가 시간, 얘가 거리. 근데 거리부터 보지 마시고 속력부터 먼저 보세요. 등속이니까 어떻게 돼? 그냥 라인만 그으면 되죠. 이렇게 일정하게. 속력이 일정하다. 이제 이거 안 보고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선생님이 지금 써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요 그림에서 살짝 바꿔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면적은 뭐냐 이거야. 그럼 t죠. 그러면은 v 곱하기 t가 뭐냐? 요게 바로 이동거리입니다. s는 vt. 됐어요? 이게 이동거리예요. 됐니?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 점점점 커지잖아 얘는. 그러니까 v s t 그래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야겠죠. 이해갔어? 됐어요? 이게 등속 운동이에요. 참고로 등속 운동을 또 옆에 공 굴리기로 해보면 시간에 따라서 공의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됐니? 시간에 따라서 이게 0초, 1초, 2초, 3초일 때 보면 얘가 0m, 10m, 20m, 30m 갔다고 치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속도 어떻게 되니?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여기 속도 어떻게 돼? 역시 시간분의 거리. 그렇죠? 여기 속도 어떻게 돼? 시간분의 거리. 다 똑같죠? 10m/s로. 그래서 등속 운동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서부터 쫙 갈 때가 힘이 들어갔지, 그 다음부터는 힘이 안 들어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 누가 더 밀어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엔 생각하지 말고 가고 나서부터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내가 가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만 힘이 필요한 거야. 손 떠나면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야. 되겠니? 되겠죠? 자, 이제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항상 등속 운동까지는 친구들이 많이 잘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게 뭐냐면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등 가속이 좀 더 어렵습니다. 등 가속. 자, 등 가속 해석만 할게요. 가속도가 일정하다. 괜찮으시겠어요? 가속도가 일정하다. 괜찮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프를, 가속도 그래프를 먼저 그려. 시간과 가속도는 A죠. 근데 가속도부터 하자, 얘들아. 자, 봐봐. 가속도라는 게 뭐냐. 가속도는 A라고 쓰고요. A는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이야. 속력이 얼만큼 변했는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델타 T분의 델타라고 하는데, 델타는 뭐냐면, 자, T 나중 마이너스 T 처음. 그러면은 속력 나중 마이너스 속력 처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이값만 재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 있어? 이것도 요 t가 있을 거 아니야. 1t, 2t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됐니? 그럼 이 면적은 뭘 얘기하는 거냐? a 곱하기 t예요. a 곱하기 t가 뭔데? v예요. 어떻게 금방 나와요? 여기 있잖아. 여기. 그렇지.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정확히 돼요. 됐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프 두 개를 그릴 거니까 잘 봐주세요. 집중하시고. 다 왔어. 시간분의 거리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가 시간분의 거리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미안해. 잠깐만, 너무 오버했다. 자, 이거 했으니까 똑같이 시간분의, 이번에는 속력 그래프죠. 시간분의 속력 그래프. 시간분의 속력 그래프가 속력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은 V0. 처음에 모르니까. 제로는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정도 시간이 걸렸을 때 여기가 VT. T는 뭐냐면 T초일 때 시간. 이렇게 속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T초일 때 속력. 됐니? 괜찮니? 자, 이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적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면적. 그냥 단순히 V 곱하기 T죠. VT가 뭐예요? S 아니야. 아, 이때는 이 면적이 뭐라고? 이동 거리겠구나. 요 정도. 면적은 이동 거리겠구나. 됐니? 그럼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 면적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만큼에다가 요만큼 더해주면 되죠. 자, 이만큼은 얼마예요? V0T. 그쵸? 더하기 요만큼은 얼마야? 요만큼. 여기 빼야겠죠. 그래서 VT V0 곱하기 T에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렇잖아. 요만큼에다가 요만큼 곱하고 나누기 2. 됐니? 괜찮아? 얘들아,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많이 봤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AT 아니야? T가 일로 가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AT를 치환시키면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겠네. 그쵸? 이게 공식인 거야. 그래서 되겠니? 아, 공식이구나. 알아만 두라고. 알아만 두라고. 자, 너희들이 나랑 같이 많이 했던 거 이거죠. 이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가면 계속 끊임없이 갈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딱 던지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을 해요. 그리고 수직 방향, 그러니까 연직 방향은 등 가속도 운동을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 중력 가속도가 있으니까. 됐니? 그러니까 만약에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탁 하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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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이지만 이쪽으로 가는 길이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등속이니까. 등속이니까 어떻게 돼? 거리가 일정해지죠. 됐니? 그런데 아래로 내려올 때는 점점 많이 가요. 왜? 등 가속이니까. 대체 가속은 빨라지는 거잖아요. 빨라지니까 멀리 가겠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좀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물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을게요. 자, 0초, 1초, 2초, 3초, 4초의 모습들을 나타냈어요. 됐니? 근데 가속도 A가 10m/s의 제곱으로 일정하대요. 만들어봐. 여기에 가속도가 얼마야? 10m/s의 제곱. 여기도 얼만큼? 10m/s. 여기도 10m/s. 여기도 10m/s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처음에 여기가 0m/s였다면 여기가 얼마큼 돼야 돼? 10m/s가 돼야 요 차이가 가속도가 10m, 다 1초당 찍은 거야. 10m/s가 되겠죠. 여기는 20m/s가 돼야지만이 10m/s가 되겠죠. 여기는 30m/s가 돼야지만이 되겠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여기는 40m/s가 돼야지만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평균적으로 10m/s가 나오겠죠. 됐니? 자, 이제 간다. 여기에 거리는 얼만큼일까요? 여기는 거리가 얼만큼일까요?
자, 니가 재. 여기는 얼만큼이고 여기는 얼만큼일까? 계산해 보세요. 해봐. 가속도는 10m/s의 제곱이에요. 했어요? 처음에 1초일 때는 얼마까지 가니 여기가? 5m야 10m야? 처음에 10m야 5m야? 5m 아니니? 그래프 봐봐. 여기서 출발해갖고 요만큼 갔으니까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5m죠. 그쵸? 근데 이해가 안 가지 않냐? 아니 여기 속력이 지금 10m/s라며. 그럼 1초에 10m 간 거잖아. 그치?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초에 10m 간 거잖아. 근데 등속이 아니잖아. 얘는 10m로 계속 간 게 아니잖아. 속력이 0에서 10이 된 거지 10m가 처음부터 쭉 간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5m 갔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큼? 20일 때는 여기 얼마야? 10m가 되겠죠. 왜냐면 요 면적만 구해봐. 아 미안해 10m가 아니라 20이죠 20. 그쵸? 얘가 20이잖아 다 하면.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45죠. 됐어요? 여기는 얼마예요? 80m죠. 됐니? 그러면 선생님 0초부터 이거는 1초당 5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m/s네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초당 15니까 15m/s네요. 그래.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1초당 얼마예요? 15m죠. 얼마야? 25. 1초당 25죠. 이거는 25m/s네요. 그래. 엉망진창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 얼마예요? 1초당 35m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35m/s네. 그래. 그러네. 처음에 5m고요. 그럼 요 사이는 초당 10m. 여기는 초당 10m. 속도가 초당 10m가 되겠네. 그치? 그럼 이거 다 뭐야? 잘못 준 수치네요. 그래. 뭐야 이거? 자,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프의 출발이 이렇게 됐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그래프 출발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었죠. V0t. 이게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여기만 본 거야. 여기만.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근데 이만큼 만약에 5m를 보정해주면 어떻게 돼? 딱 맞겠죠? 이런 것도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거야. 알았지? 자세하게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구나. 그것만 인지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봤고 제일 중요한 거. 자, 다시 한번 봐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수평 방향 힘이 없습니다. 연직 방향으로 힘이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얘가 중력 있잖아. 자, 등속 직선 운동이고 등 가속도 운동이죠. 속력은 일정하죠. 속력은 증가하죠. 그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그 다음에 구간마다 이동거리가 일정하죠. 구간마다 증가하죠. 당연히 가속도는 없죠. 일정하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됐니? 자료 분석의 요령인데 이거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Vm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던졌는데 얘는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됐니? 얘는 수직 낙하해. 그래서 둘이 쿵 하고 P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옆으로 옮기면요. 그냥 내려가다가 같이 땅에 떨어진 거잖아. 굳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옮겨 떨어뜨리고 똑같잖아요. 아시겠어요? 됐어? 다시 한번 봐봐. A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 힘은 없어요. 속도 일정하고 가속도 없고 등속 운동합니다. B는요, A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 발생합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는 지금 오른쪽 던졌지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됐니? 일정하게 증가하고 등 가속도 운동합니다. B는요, 그냥 수평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수직으로 가는 거. 근데 만나게 되는 거지. 이거 등 가속도 운동이고요. 됐니? 얘가 왜 이렇게 한 칸 내려왔지? 에이, 내가 이거 써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한 칸이 좀 밀렸다.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예쁘게 해줄게요.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알았지? 다음 시간에 연습할 거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유형 분석. 재밌어요. 자, 강아지가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무슨 말이에요?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3초 동안 6m를 이동한 후에 서쪽으로 2초 동안 20m를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해볼게요.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평균 총 몇 초 동안? 5초 동안 80m를 이동한 거죠. 왔다 갔다. 그치? 됐니? 그럼 얼마예요? 5, 1은 5, 5, 6에 30, 16m/s가 되겠죠. 걔 엄청 빠른 개요 이거. 그쵸? 요거는 속력일까요? 속도일까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얘는 5초 동안에 40m를 이동했어요. 그래서 8m/s라 그래요. 이거는 속력일까요? 속도일까요? 자, 위에 건 뭐예요? 위에 건 이동거리죠.
그쵸? 그러니까 속력이 돼야겠죠. 아래 건 뭐예요? 변이죠. 처음 출발과 마지막만 쟀으니까. 띵 갔다 와도 여기잖아. 그러니까 40m 간 거죠. 됐니? 그냥 40m 간 거야, 그냥. 그러니까 속도가 돼야겠죠? 요런 게 이제 나올 거라고. 갑니다. 강아지의 이동거리와 변이는 다르다. yes. 강아지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같다. x. 그게 좋잖아. 됐죠? 강아지의 이동거리는 얼마야? 80m가 되는 거죠. 강아지의 변이는 동쪽으로 40이다. 이거 맞습니다. 동쪽으로 방향 표시해야 돼요. 서쪽으로 40이면 왔다가 이만큼 간 거잖아. 됐어? 그 다음에 강아지의 평균 속력은 16m/s다. 맞죠? 됐니? 강아지는 평균 속도가 동쪽으로 8m가 돼야겠죠. 알겠니? 집중해. 됐어? 너희들 지금 다음 시간에 이거 자료를 줄 건데 이게 그냥 눈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야. 눈으로 안 보이면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라고. 됐니? 자, 한번 더 해보자. 야, 이거 니네 때문에 다 만든 거야. 왜 완벽하게 못 줬냐면 뒤에 문제를 못 만들었어요. 뒤에 문제까지 만들어서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자, 여기서 이동거리가 나왔죠. 주면서부터.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v 곱하기 t, v 곱하기 t니까 여기 s네고 이동거리네, 얘가. 그럼 여기가 요 수치가 여기 수치네요. 이렇게 딱 그래프로 연결시켜 놔야죠, 처음부터. 보는 순간. 이해갔어? 그러니까 속도는 t분의 s니까 s는 vt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로. 자,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맞는 표현이죠? 어디로 간 거 아니잖아요.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다. 가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다. t분의 s. 맞죠? 속도 아닙니다. 가에서 기울기가 클수록 속력이 크다. 맞는 표현이죠? 자, 나의 그래프에서 넓이는 이동거리다. 맞는 표현이죠? 됩니까? 등속 직선 운동에서 이동거리는 속력에 비례한다. 자, S는 VT, 속력에 비례합니까? 맞죠? 됐어요? 세 번째. 됐니? 얘들아, A 구간, B 구간, C 구간 나눴을 때 등속과 등가속이 있겠죠? 등속이 어디예요? 등속이 B겠죠? 등가속이 A하고 C인데 A는 증가하면 B는 감소하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근데 얘는 방향이 반대가 아니고요. 이게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방향이 반대가 아니고 얘는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 얘는 느려지는 겁니다. 지금 멈추는 겁니다. 우웅 가다가 끽 쓰는 거죠. 그쵸? 속력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멈췄다는 거죠. 알겠니? 이해갔어?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나는 이런 거 보면 참을 수 없는 게 이 면적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면적이 뭐예요? 이동거리겠죠. 근데 속도니까 뭐야? 변이가 되겠죠. 됐니? 그래, 안 그래? 여기는 5m를 간 거죠. 아니구나. 10m를 간 거죠. 전체가 20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20m를 간 거죠. 됐어요? 여기는 10m를 간 거죠. 이 물체는 출발해가지고 결국 40m 지점에서 그냥 멈춘 거죠. 그쵸?
이해 갔어요? 출발해갖고 40m 가서 쓴 거예요. 자, 0에서 2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는 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가속도 A가 뭐였죠? T분의 V였죠. 자, 이거 뭐죠? T분의 V죠.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2분의 10이니까 얼마야? 5m/s의 제곱. 맞아, 안 맞아? 됐어요? 두 번째, 0에서 2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F는 뭐예요? MA가 되겠죠. 그쵸? 힘은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죠? 증가한다. 됐어요?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40m이다. 맞는 표현이죠? 2에서 4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자, F는 MA인데요. 여기서는 등속이죠. 등속이니까 A가 있어, 없어? A가 없는 거죠. 힘도 없는 거죠. 힘은 0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수평, 수직 얘기해 준 거예요. 연직. 되니 4에서 6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다. 운동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만 멈추고 있잖아. 그럼 힘은 반대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됐니?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인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띄워갖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딱 찝는 거 봤어요? 내려오다가 어떻게 밑으로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멈추죠. 그런 느낌인 거죠. 됐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제가 이번 시간까지는 유형만 얘기할 거고, 다음 시간에 내가 할 건 뭐냐면 유형이 아니에요. 실전 문제를 준비했는데 좀 어설프더라고, 문제가. 그래서 바꿔서 내가 가서 프린트를 안 해준 거예요. 사실 다 해봤다가. 다시 한번 봅시다. 될까요? 시작해도 될까요? 펜 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A하고 B 중에 속력이 누가 빨라요? A가 빠르죠. 이거 보니까 등속 운동이에요? 등가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죠. 됐니? 자, 5초를 기준으로 했어요. 5초 동안에 A는 50m를 갔다. 괜찮아? B는 25m 갔다. 괜찮니? 오케이? 자,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A하고 B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O. 같은 시간 동안에 A의 이동거리는 B의 2배이다. S. 그쵸? 같은 시간이니까. 됐니? 0에서 5초 사이에 A하고 B의 거리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리는 일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0에서 5초가 됐어요. 근데 A는 50m에 가 있어요. B는 25m에 가 있어요. A하고 B 사이에서 거리가 일정한 거야? 일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좀 나눠서 보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2.5초라고 가정하면 얘는 25m에 와 있겠죠. 얘는 12.5m에 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차이는 얼마예요? 2.5고 얘는 25가 되는 거잖아요, 차이가. 일정한 거예요? 일정합니까? 안 일정하죠? 거리가 일정한 건 거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일정할 수는 있어. 거리의 비율이 일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리는 일정하지가 않죠. 이게 말장난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5초 동안 A의 이동거리는 50m 맞고요. 5초 동안 B는 30m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C의 기울기가 얼마나 물어봤냐면 여기서 뭐라고 보자고. 여기 위에 안 봤네, 발문을. 둘 중에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그랬잖아. 그럼 이동거리가 많이 간 게 얘가 A고 조금 간 게 B죠. 됐니? 그러면 얘가 얼마 된 거야? 10이고 기울기가 얘가 5가 되겠죠. 됐어요? 그 기울기는 10이고 5다. 알겠니? 다시 한번, 거리가 일정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는 똑같이 10m, 10m, 10m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더 해가지고 만들어 줄 건데, 지금 만든다고 많이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위치가 반대가 되는 게 나와요. 위치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뒤로 갔다는 얘기죠. 그쵸? 요게 물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는 아니지만 생 스타일 알잖아. 이양할 거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 뒤도 준비 많이 해놨어요, 사실은. 다 준비해놨는데 오늘 출력을 안 해준 게 뭐냐면, 왠지 어설프더라고.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요. 다음 시간 중합하는 거 이거 반반씩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